네, 여러분 많이 기다리셨죠? 돈 되는 경제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유권자분들께서도 이 유력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철저하게 하나하나 점검해 보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조금 훑어봤는데요. 네. 이번 주에도 연이어서 이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이 우리 광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부동산 컨설턴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알아보긴 했지만 그래도 먼저 이 두 정당의 핵심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시작할까요? 예, 그러시게요.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을 핵심 화면으로 공약을 한번. 화면과 함께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보유세 인상, 그리고 공공임대아파트 100만 원 건립, 네.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그다음에 조금 더 세밀한 가계부채 관리, DSR 제도, 네. 국민은행이 먼저 시작을 했죠. 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10조 투입,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제 부동산 공약이고요. 네. 네. 국민의당도 잠깐 언급을 한다면은 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시장 과열 시 이제 규제를 하겠다. 즉 이제 LTV하고 DTI 우리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이거를 네. 예전 수준으로 복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는 대출이 거죠. 조금 더 어려워진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청년주택 5만 호 건설. 아, 예. 청년을 조금 더 치중하는 모습을 네네,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당은요. 예, 예. 그러면 이 두 당의 대표적인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네. 핵심 공약들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하게 된다면은 크게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와 네. 네. 주거 안정 정책으로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요. 포인트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 어느 당이 집권을 했을 때 네. 그 정책 공조와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서 반드시 두 당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보통 우리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한 2, 3년 뒤에 보통 효과들이 나오니까요. 네. 예, 이렇게 보시고 주거 안정과 시장 규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2, 3년이 지나야 부동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보니까 청년주택 5만 호도 있고 네. 또 공공주택 100만. 100만 호가 어. 있는데 이건 좀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떤가요? 맞아요. 그렇죠. 우리 네. 저기 어떻게 보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빨리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지금 맞아요. 말씀을 하는데요. 네. 우리 광주에도 이 임대주택이 좀 있죠. 네, 일단은 표 한번 보시죠. 광주광역시 그 아파트 현황 그 집계표를 네. 네. 이제 광주광역시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수치로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아파트 그래서 임대 비중이 약 14.6%, 그리고 앞으로 시공 중인 아파트들도 21.2% 정도밖에 현재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체 아파트 중에서 그렇죠. 임대 예.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현재는 14%고 네. 앞으로 시공이 되면 21% 네, 정도가 흔히 된다는 얘는 LH나 말씀인데 도시공사 임대 아파트를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좀 상대적으로 부족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죠. 부족하지 않은 적정 수치라는 게 뭐 있는 건가요? 솔직히 임대 아파트가 네. 우리가 이제 적정 수치라는 개념보다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양한 임대주택들이 네. 나와서 국민들이 좀 거주의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좋은데요. 네.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시민권자나 네. 국적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다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 살 수 있게끔 네. 제도가 돼 있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정책을 좀 참고해서 우리만의 식으로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질 좋은 임대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는 것이 건강한 부동산 정책의 시발점이 그렇죠.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두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는 광주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지금 광주에서 지금 그 두 정책이 만일 하게 된다고 하면요. 대략 한 그 18만 5,700여 세대 정도가 네. 바로 이제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혜택을 보는데요. 네. 여기 이 수치는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들 네. 개인 임대나 뭐 연립비나 빌라 원룸들 같은 건 다 빠지는 숫자라서 약 저희가 한 30만 세대 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을 하고 네.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분들이 바로 좀 거주에 대한 안정권을 가지고 네. 지금 살 수가 있게끔 네. 바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정책이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집을 네네. 구할 때 네.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네. 그러니까요. 이 공약이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좀 더 많은 분들이 공공임대에서 살 수도 있고
또 개인 소유에서 전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뭐 전월세 상한제 또 전세 계약 청구권 이런 것들을 네, 네. 사용하시면서 네. 좀 더 안정적으로 네. 사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문제점이나 향후 진행 방향은 뭐 기본적으로 있을까요? 이제 주거 안정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네. 일단은 뭐 아이들 교육 문제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임대에 사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임대료 수준 상승 자체가 네. 5%로 이제 고정화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가령 5% 우리가 20만 임대 세대가 평균 네. 500만 원씩 오른다고 해도 우리가 1,0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갖다가 네. 서로 쓰지도 못하면서 지금 주거 비용으로만 지출이 되는 부분들인데 아깝죠. 네. 그러니까 좀 그 앞으로 차기 정부가 네. 그런 그 수요 공급이라든지 임대주택을 가격을 획일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네. 연구해서 이렇게 좀 정책이 좀 나왔으면 합니다. 보완해서. 네. 그 방금 문제라고 하신 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전월세를 갑자기. 정책 전에 네. 미리 확 올려놓는다든가 네, 그렇죠. 아까부터 매년 5%씩 인상하는 것을 이렇게 당연시 네네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그렇죠. 있겠죠. 그런 네. 문제점들일 수가 있겠죠. 공공임대 아파트가 저는 이렇게 적은 줄 몰랐어요. 네,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임대로 살려면 입주 자격 조건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네네. 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홍보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요. 많이 네. 안 돼 있는데 공인중개사분들도 많이 모르시고 지금 국토부하고 LH 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네. 임대 아파트 입주에 관한 전용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 마이홈이라는 사이트인데요. 네. 여기에 가시면은 임대 아파트뿐이 아니라 뭐 다가구 LH가 매입한 다가구 주택이랄지 이런데 네. 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알고 있고 자격 기준에 맞춰서 어느 지역에 몇 개가 나오고 다 알 수가 있으니까요. 아. 여기 자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러한 사이트도 있고 앞으로도 양질의 임대 아파트가 계속해서 지어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번 대선 공약들 중에서 우리 네.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한 네.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정책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많은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네. 저희가 두 정당의 공통점만 좀 네. 출연해봤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지금 자막을 보시면은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 대선 공약 비슷하네요. 중에서 네. 비슷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사업 정상화. 근데 네. 국민의당은 조금 더 나갔죠. 특별법을 보완해가지고 네. 추가로 제정을 하고 네. 이제 정상화시켰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미래형 자동차 산업밸리와 에너지밸리 구축. 2020년과 관련 중소기업 500개 이전하는데 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산업 에너지밸리 구축해가지고 광주를 좀 더 활력 넘치게 하겠다라는 이제 공약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뭐 말만 틀리지 대동소이하게끔 딱 돼 네, 있습니다. 강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비슷한 네, 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이런 광주 지역의 발전 공약들, 이 뭐 두 정당의 공통 공약들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네. 이것들이 우리 광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뭐 어찌됐건 간에 이거 네. 어떻게 영향을 주는데 반문하신다고 하면요. 네. 예전에 우리가 그 충장로에서 전남도청 한번 이전했을 때 네. 전남도청 때 광주가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심하게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대가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또 복원됐으니까 회복이 이러한 네. 것들이 이제 개발 호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네.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어떻게 뭐 부동산 지도를 보고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준비를 해오셨어요. 오늘 자료를 좀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하남 진곡산단, 그다음에 평동산단, 빛고울산단, 네. 큰 이제 이쪽이 이제 자동차 산업과 가전 사업, 그동안 기존에 네. 우리 광주를 끌어갔던 제조업 위주로 이제 많이 갔던 곳이고요. 네. 그다음에 첨단과 첨단 1지구와 2지구 여기도 에너지, 자동차, 가전, 광산업, 제조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한전이 이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제 대촌산단이 최근에 네. 이제 착공에 들어갔는데요. 네. 여기가 이제 에너지 신사업으로서 이제 에너지 관련 사업으로만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보시게 되면 이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갈 건데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활성화되면서 혜택을 보는 곳이 있죠. 동명동하고 양림동 네. 이런 그렇죠. 지역들. 그다음에 네. 우리 교통의 중심인 송정리, KTX역하고 SRT 연계되면서 이쪽 일대가 전체적인 도시와 상권들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부동산 그 투자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동그라미 친 부분, 옆 부분이 조금 그렇죠. 더 이제 부동산 전망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말씀하시는 됩니다. 거군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여기에 이제 지하철 2호선 라인까지 아. 벗어 이렇게 상상을 하신다고 하면은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축을 기점으로 해서 산업도 발전하고 인구도 좀 유입되기를 기대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자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삼성전자 가전라인이 빠져나가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어쩐다 이제 말들이 많았는데요. 네. 다시 또 뭐 대유 유니아 같은 회사가 들어와서 또 그쪽 지역에 빠져나간 자를 메꿔주고 있고 그다음에 네. 한전 관련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굉장히 미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에는 기업이 들어와야지 그렇죠. 일단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네. 되면서 사람이 또 늘어나고 네. 결국은 부동산을 이용하는 것도 사람이 이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다 밀접한 관련들이 있습니다. 네, 지역이 또 발전을 하려면 기업이 이렇게 들어와줘야 네네네.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정책이 눈에 띄었는데요. 사실 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상징성도 네. 크고 네. 어떤 활성화 정책이 있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립아시아문화전은 광주의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가장 크죠. 네. 네. 굉장히 근데 지금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홀대를 좀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네. 현재 문화체육부 자료를 보게 되면요. 네. 이 큰 곳이 32명이 지금 일반 관리직으로 공무원 32명. 32명밖에 예. 없나요? 그렇게 큰 전당에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좀 작고요. 네. 크게 먼저 일단 특별법 연장하고 네. 공연 사업, 전시 사업은 이제 활성화를 갖다가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만일에 이제 집권하게 되면은 정부가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정부가 바뀌면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들도 좀 탄력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제 늘 건축물만 지어 올리고 눈에 보기 좋게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사용 중심, 소프트웨어 우리가 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네. 공연의 질이나랄지 전시할 수 있는 작품들의 질들이 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게 된다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충정로와 금남로 일대가 지금 또 특별구역으로 다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지역 상권도 훨씬 그렇죠. 더 좀 힘이 좀 넓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또 부동산 가격도 자연스럽게 아주 오를 것 같고요. 네, 그 일대 금남로, 충장로 네네네, 그렇습니다. 이쪽에 유동인가가 늘어나면서 좀 더 네. 상권이 활성화될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광주의 대표 문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이 부동산 문제점을 좀 일으키진 않을지 좀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수도권에서는 많이 나왔던 뉴스들이죠. 네. 뭐 서울의 홍대나 뭐 신촌 대학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계속 몰리고 그다음에 문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상승이 되는 네네. 현상에서 지역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이 잘하고 있다가 임대료를 감당 못 해가지고 이제 나가는 현상들이 흔히 이제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네.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보통 네. 얘기를 하는데 좀 다음 정부가 광주에서 이제 이렇게 그 문화융성 사업을 지원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세밀하게 네. 좀 보완책을 마련해서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사실 원주민이 내몰리는 데서 그렇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곳에 이제 뭐 글로벌 대형 체인들이 들어왔다가 볼거리들이 맞아요. 사라지고 그래갖고 체인만 남아갖고 결국에 다시 그런 경우, 황폐화되고 네, 많이 그렇죠. 봤어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잘 세밀하게 보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궁금하셔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66번님, 요즘에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규제 강화로 말이 많은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좀 달라질까요? 어떨까요? 네. 현재 그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네. 그 최근에 그 문재인 대선 후보와 그 안철수 대선 후보에게 이제 저 부분을 갖고 이제 공약을 좀 제시를 해줬어요. 네네. 이걸 좀 규제 완화를 좀 해줘라. 근데 단호하게 지금 없다고 그랬죠. 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규제가 아직까지는. 강화되면 네. 강화됐지 뭐 그렇죠. 완화되지는 않는다 네네. 이런 현재까지는 말씀이시죠? 그 대선 후보들의 언론에서 나온 인터뷰를 본다고 네. 하면 네네네. 달라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네. 문자 보겠습니다. 2621번님, 우리 광주의 실효성이 가장 높은 부동산 공약을 제시한 쪽은 어디인가요? 하셨어요. 네. 확실하게 네. 어느 쪽인가요? 아우. 오늘 갑자기 정치 프로그램이 되는 느낌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게 뭐 이걸 말씀하신다 그래서 거기를 뭐 또 표를 그럼요. 준다 뭐 이런 네. 그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뭐 우리 대표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준비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준비를 좀 참 잘한 것 같아요. 네네. 예, 일단은 주거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요. 네. 네. 아직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부동산 공약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솔직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질 못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치밀하게 보완해서 이제 하나씩 나올 것 같아요. 좀 지켜보는 게 맞을 것 좀 같습니다. 지켜봐야겠죠. 네, 네,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민의당도 보완해서 세세한 부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다음 네. 문자 네. 지선 씨가 해주시죠. 소개해 주실까요? 네, 또 문자로 질문 주셨네요. 1521번님, 아직 집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이 저에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저도 집이 궁금하시죠? 없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의 나이가 어떻게 되실지를 모르니까 저도 네. 말씀을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려봤는데 공공임대 아파트 100만 호 건설이 좀 네. 시간은 걸리지만은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네. 질 좋은 양질의 그 공공임대 아파트가 많이 공급이 되면은 네. 아마 저 문자를 주신 분도 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네. 네. 무엇보다 이런 장기적으로 부동산 정책들이 좀 일맥상통하게 뭐 정권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네. 우리 서민들이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꾸준하게 추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문자까지 받아봤는데요. 네.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